예,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방송을 조금 늦게 찍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시장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1, 2주 전부터 계속 7월달, 그 7월달 기대를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조금 변화를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그 방송 녹음을 해서 그 방에다 따로 들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 개인적으로 강아지 키우는 그 올리는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좀 편의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남기는 그 강아지 영상 같은 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우리 영상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야, 6월달이 정말 힘들었죠. 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보통 토요일날 시황 관련 종목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2주 전인가요? 그때 뭐 역대급 외인 파생 장난, 개인 털림 이런 얘기를 이제 6월달에 한번 드렸었고,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털리면서 시장을 저는 반대로 조금 기대냈어요. 이 정도로 이제 급박하게 떨어지고 개인들 레버리지가 털리게 되면, 물론 외국인들이 파생 유동성 풍부한 우리나라 장에서 장난질 좀 한 거지만 어쨌든 근데 일주일 더 갔던 거죠. 일주일 더 가서 더 이제 힘들게 했던 겁니다. 뭐 우리끼리 투자하는 거지만 한국 시장 여전히 싸다. 2,300, 400, 뭐 300.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뭐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한다고 지난주 시장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자 7월 달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7호 월봉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초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뭐 매매를 막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나름 이제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수학적인 위치나 그 가격을 보고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실 투자라는 게 되게 종합 예술적 같은 그런 느낌이야. 사실 저는 그런 걸 항상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를 잠깐 보면 매월 정도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계획대로 물론 다 되진 않습니다만, 그 제가 추세를 말씀드릴 때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지수가 1년 동안 빠졌고 올해 상반기 내내 빠졌고, 그 추세가 이제 돌려야 되는데 6월 달에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마지막에 그 피날레 치듯이 언더슈팅으로 그냥 개인들 다 틀었던 시장이 왔는데, 이때 아마 전문가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적으로 2600, 코스피 2600은 되게 싸거든요. 삼성전자 6만원 초반, 뭐 밸류에이션, PBR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싼데 항상 증시는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빠진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개인들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탐욕과 공포, 이분은 물론 공포였죠. 빠질 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빠지고, 여전히 개인들이 지금 공포에 좀 질려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무관심하고 주식 보지 말자, 덮어란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대중 분위기 투심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얼마나 더 빠질지 솔직히 몰랐어요. 저희도 하락 밴드를 말씀드렸지 이게 바닥이라고 자신있게 말씀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2300, 이 정도에서는 조금 잡아가는 분위기가 나와요. 자, 그런 흐름은 제가 볼 때 이제 월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이 봉을 만든, 매일 보는 게 아니라 매주 보는 게 아니라 매월 단위로 보는, 이렇게 올랐던 추세에서 계속 빠졌던 추세가 이제 멈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야, 시장 얘기를 드리면 제가 가끔씩 이제 뭐 시장이 되게 무섭다 이런 게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단타를 치든 뭐 개별주를 하든 뭐 투자는 당연한 거고, 시장 이럴 때는 안 돼요, 솔직히. 그냥 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빠질 때는 뭐 물린 분들 최소화, 손실을 최소화하고 방어를 해라, 살아남아라, 뭐 서바이벌 하는 게 최선이다, 계속 이런 말을 들린 것처럼 빠질 때는 정말 답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 6월 달에 극악무도한 시장을 잘 견디시고 잘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버티신 분들이 이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조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보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시그널이 뭐냐? 이 월봉이 이제 양봉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추세라는 건 올랐다 빠졌다는 사이클에 오르는 내리는 추세를 말하는 건데 한 이때 2년 동안 내렸죠. 한 작년 재작 1년 동안 올랐죠. 1년 동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이제 빠지다가 바로 급반등은 안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 몇 번 드리지 않습니까? V자 반등, V자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 코로나 때처럼 V자로 반등 주는 것은 힘들다. 경기나 인플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떨어지는 이 칼날 같은 낙폭이 멈추는 모습만 나도 매매할 거는 많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으로 변하면 추세가 바뀝니다. 항상 내리든 빠지든 내릴 때는 음봉, 파란색 거, 오를 때는 양봉으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면 코스피고요. 코스닥이 또 양봉이 나와주면 이 개인들 말고요. 진짜 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보통 큰 손이죠. 외국인 뭐 중장기로 보는 큰 손이든 뭐 기관이든 아니면 진짜 큰 개미 슈퍼개미든 이런 사람들의 투심이 반짝이는 겁니다. 이제 낙폭이 끝났나? 지금부터 슬슬 한번 움직여 볼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주변 여건, 시장 여건, 매크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 위험했던 낙폭이 멈추고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조금 저희가 매매를 했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겁을 조금 줄이시고 아직도 겁내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일반적인 분들은. 자, 7월 양봉 기대감을 찍었는데 이제부터는 매매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한 10% 먹을 거를 뭐 6, 7% 먹고 때렸다. 한 20% 갈 것 같은데도 한 10몇 프로 때렸다. 이러면 저도 매매가 바뀌는 거죠.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약세장이 정도가 좀 줄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월봉 기대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7월달 끝나진 않았지만 7월달이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 보시면 되죠. 7월달은 아시다시피 또 이제 미국 CPI 물가가 나올 거고 FOMC에서 금리가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월, 4월, 5월, 6월 만큼은 아닐 거예요. 지금 시장이 조금 돌아선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어느 정도 지지대를 받치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월에 이제 외급 수급 변화라 적었는데 이게 6월달에 뭐 파생적으로 엄청나게 틀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설명을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제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안 합니다. 이미 틀린 사람은 공포여서 많이 틀렸고 살려는 분도 완전히 이제는 겁에 질려 있고 뭐 가끔씩 저 같은 사람들이 사볼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나가 떨어졌어요. 그죠? 물린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매매가 되게 적습니다.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버려요. 실제로 보시면 지수 거래량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럴 때 외국인들이 또 파생 가지고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죽이진 않고 왔다 갔다 해도 짧게 이제 묶고 지수 기준을 보여드리면 자,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이죠. 월요일날 살짝 빠졌지만 화요일 올랐고 수요일날 쉬었고 목요일, 금요일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저점 갔던 2300포인트대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좀 받치네 이런 기대감을 살면서 시장이 조금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400, 500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반등을 준다 그러면. 하지만 거기서 뭐 날아가는 건 절대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지수를 보면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뭐 바닥은 조금 기대감이 있지만 완전히 또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시장의 매크로는 그거죠. 어쨌든 리세션 앞에 보면 이제 인플레가 왔었죠. 인플레가 지금 유가, 곡물, 광물, 불이, 뭐 니켈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내내. 그래서 경기 둔화가 될 거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경기 많이 둔화되고 있죠. 둔화되고 있고. 주가도 경기가 둔화되니까 빠졌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까지 보통 말하는 리세션입니다.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1분기 이미 마이너스 나왔어요. 아마 2분기도 나올 것 같으니까 리세션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정시는 코스닥, 뭐 코스피, 나스닥 할 거 없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35%씩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2,300 갔었고요. 나스닥은 1,500까지 빠졌어요. 자, 그렇지만 그 뒤에 더 위험하게 나오는 금융위기는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오면, 이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서프라임 때처럼 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35%, 30%가 아니라 50% 갈 뻔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지금 되게 낮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죠? 제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자, 어쨌든 이런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유럽은 바로 전쟁을 못 끝내겠죠. 대외적인 변수다 보니까. 뭐 중국도 코로나를 열심히 싸웠지만 어쨌든 지금 출렁거리고 있고 좀 좋아지는 단계고 그런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국제 정치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미국 관세를 한번 철폐해 보겠다고 해서 뭐 지난주에는 살짝 기대감 살았죠. 근데 어제는 또 이것도 안 하겠답니다. 어제도 나왔어요. 또 유가나 이제 다른 인플레 요인들이 좀 빠지니까 어쨌든 중국이 주적이잖아요. 신냉전 시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이제 바이든이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다음 주에 중동 순방을 떠납니다. 예전에 에너지 패권 다 가지고 영원한 우방일 줄 알았던 사우디랑 어떤 인권 때문에 많이 다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지금 용수처럼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는 바이든이 사우디의 빈살만 바짓가랭이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사우디가 이제 미국과 얼마나 다시 한번 관계를 개선시킬지가 중요하죠. 다음 주에. 자, 그냥 푸틴도 지금 내봤을 때는 돈바스 지역을 거의 70% 이상 먹었거든요. 원래 처음 들어갈 때 그쪽 지역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는 엄청나게 지금 국토 수복을 열망하고 있지만 워낙 유럽들이 힘들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민생이 제일 급하다 보니 푸틴이 만약에 정전을 휴전을 선언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또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가능성이에요. 아직 뉴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 요인들이 더 완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리세션은 지금 온다고 보고 주가는 빠졌지만 금융위기까지 여기서 더 침체가 되거나 더 오래되면 부동산도 흔들리고 주가도 더 빠지고 뭐 코인도 더 박살나면서 진짜 금융이 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 그때 말씀드렸던 은행권, 금융권에 대한 최고의 악조건, 워스트 케이스를 산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게 나왔죠.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발표가 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경기 나쁜 거랑 금융권이 부실화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금융권이 부실화되면 우리가 보는 투자하는 정신은 진짜 박살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 금융기관이 되게 부실하거나 뭐 어떤 빚이 되게 많거나 갖고 있는 부채가 되게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로 가는 것들이 더 급박하게 더 오래 지속되면 그럴 수 있겠죠. 주변 자산들이 되게 부실화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확률이 되게 낮다 보는 겁니다. 정시도 그렇게 보이고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불안한 유로 쪽이 여전히 지금 리스크는 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또 지난주에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달러 급등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뛰었죠. 약세가 되면서 1315원까지 왔었는데 다시 1300원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제가 투자에 좀 많이 도움 되시니까 이런 걸 계속 들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라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급반등한다, 뭐 급락한다, 폭망한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 가지 뭐 온갖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또 억으로 끌려고 이렇게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고 보통 많이 보시는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많이 경계하세요. 제가 사실은 뭐 진짜 안 된다, 2000 깨진다, 뭐 별별 얘기 다 나와도 저는 있는 그대로 좀 그래도 시장을 보고 냉정하게 한 2300 정도는 제 시황 가지고 이제 마지노선 구축하면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황을 경계해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대충 이제 지금 보는 7월 달의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매매들이 좀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말씀을 드렸고, 대략 하면서 얘기 다 드렸는데, 뭐 시장 얘기는 미국은 지금 나스닥이 만에서 15,000, 참 15,000 아닙니다. 1,500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300처럼 지지 밴드를 형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6월 하반기부터 상당히 괜찮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괜찮아야지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자, 미국도 금리도 사실은 지금 조금 안정화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채권이 처음부터 개박살 났다가 주식도 같이 박살이 났는데, 오히려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의 큰 흐름들이 미국 채권 기준으로 지금 조금은 안정화되는 과정이 보여요. 그거는 저희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금리가 오를 때는 항상 기술주가 안 좋았잖아요. 기술주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나스닥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지수들이 뭐 속을 들어가 봐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뭐 반도체 같은 거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만에 대해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 미국은 마이크론을 봐야 되는데, 그쪽 흐름들도 어쨌든 이번 주에 바닥을 치고 좀 반등을 상당히 크게 줬어요. 그런 흐름들이 올해 내내 안 좋았던, 특히 안 좋았던 나스닥이나 성장주 그런 것들과 금리 흐름을 같이 볼 때 조금 안정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매도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빠질 때 더 빠진다고 막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밑에서 리커버링 해야 돼요. 쇼셀링이라는 걸 쇼커버링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줄고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지수 반등이나 받치는데 도움을 줬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연착륙, 아직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죠. 착륙하니까 아직 그 하락 추세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으로서 많이 선반영 됐고, 이게 하드랜딩이 아니라 조금 소프트하게 잘 착륙할 수 있게, 그 연준이나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금융인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연착륙은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좀 기대했던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 혼자만 달리고 있는데 사실 중국도 사실 경기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컸던 부동산 자금, 지방 부채는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미리 사이클을 겪었기 때문에 걔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노선까지 거의 뭐 최고로 부양을 하려고, 왜? 하반기 때 이제 시진핑이 또 황제로 등극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면도 있고, 숫자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반등을 6월달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뭐 거기 우리나라가 좀 버프를 못 받은 건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중국도 잘 되고 버텨주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좋아요. 어쩐다가 도움을 받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나왔던 뉴스가 지방채에 거의 뭐 우리나라 돈은 몇백조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실 부동산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쪽의 인프라를 상당히 부양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부양책을 냈어요. 완전히 내봤을 때는 그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중국은 여기서 부실하면 안 됩니다. 이 부양책을 던졌을 때 경기가 받쳐줘야 돼요. 정시라든지 이 금융들이 살아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같이 무너져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기도 바닥에 좀 반등을 주고, 중국은 그나마 좀 나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양책이 좀 먹힐 거라 좀 기대를 하면서 하반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겠지만 한 0.25%, 25bp 정도 인상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워낙 푸시한 나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유럽은 지난주에도 유로화 좀 많이 빠졌지만 계속 리스크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할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은행들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보니까 그렇게 부실하진 않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금융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2300포인트에서는 나름 지지선 벙커 차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환율도 1300 올라갔지만 어쨌든 여러가지 방어하고 있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옐런이잖아요. 옐런 누님이 오시는데, 그때 사실 우리나라가 2020년처럼 그 원달러 수합되면 사실 끝이에요. 원달러 수합되면 환율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드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사실 당장 우리나라랑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하면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동맹이고 우리나라한테 뭐 또 환율 조작국 이런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어도 지금 환율이 싸지는데. 그래서 해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급등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약간 기대합니다. 이번에 그
그 재무부 장관 오셔서 우리나라는 잘 어떻게든 외교력을 발휘해서 혹시나 이제 원달러 사업이 되면 우리나라 정시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 확률은 20-30% 정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인도 지금 어쨌든 17에서 2만 달러 정도 갔다가 지금 2만 1000달러 이상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나스닥 흐름도 괜찮고 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흐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싸이월드 계속 사실 이게 뭐 개별적으로 저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루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상당히 얼어붙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급락되는 장세에서 그 지난주 보시면 그 5대 거래소가 계속 신규 발행 코인들의 신규 발행이 멈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어쨌든 걔들이 좀 힘을 썼겠죠. 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신규 코인을 발행한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시장이 IPO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 로비를 했던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신규 코인을 상장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뭐 두세 번째 할 수 있으면 싸이월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주식도 있으니까요. 제가 종목을 좀 먼저 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재건 테마인데 지난주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 테마가 어쨌든 지금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지금 6월달 급락할 때 5월달 그 등락이 있을 때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상당히 잘 버텼는데 지금 만원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만원 돌파가 계속 만원 돌파 계속 안 되고 있죠. 이게 고가가 이제 1,500원, 1,800원이에요. 이걸 돌파하면 저는 이제 12,000-13,000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보는데, 뭐 될거라 저는 봐요. 아직 확률은 높게 보는데, 이게 또 이제 빠졌다가 또 답답하시잖아. 사실은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잖아. 어쨌든 그죠? 쫓기지 않기 위해서 물론 여유를 가져야 되겠지만, 뭐 종목들이 많으니까 뭐 다른 거로 교체할 수 있는 또 그런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은 좀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안 되면 팔아서 뭐 딴 거라도 해야 되니까 뭐 그건 항상 오픈을 하고, 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잘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주된 종목으로서는 제가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바이오 종목은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좋은 건 아니에요. 바이오 섹터 자체가 막 올라오는 건 아닌데 셀트리온이 좀 올라와요.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관련 때문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20-30% 그 큰 게. 그리고 개별 테마들 중에 개별 바이오들이 있어요. 종목을 제가 풀로 10개 정도 뽑아놨는데 밑에서 돈이 좀 들어와요. 관심을 좀 가지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좀 부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박셀바이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만원대 밑에서는 좀 더 사놔라, 혹시 없는 분들은 비중 맞춰놔라 말씀을 드렸던 건데, 흐름들을 조금 이어갑니다. 아직 완벽하게 크게 지금 가자 이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다시 이번 5만원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가지고 계신 거 홀딩 하시고 흐름 나오면 제가 또 추매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보자. 그리고 저 이거 말씀 안 드렸네. 매매 하신 데도 있어요. 단기방에 이제 매매 드린 분도 있는데, 지금 12630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코스닥은 코스피 기준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등락만 코스닥이 있기 때문에 2300 근처에서 이제 코스피 ETF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005번에 400, 500 정도로 노려도 됩니다. 2400에서 500 정도. 지수 한번 볼까요? 지금 2300 정도에서 지지선을 하려고 그러고, 뭐 등락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등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400에서 2500 사이, 이 사이에서 한번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은 정말 길게 보는 분들은 그 요번에 싸게 산 거 들고 가도 돼요. 일정 부분은. 하지만
이걸 다 못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실 분들은 이 사이에서 한번 파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지수 말고 그나마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것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는 여전히 괜찮고, 삼성전자는 5만원대 중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6만원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하고 경기와 밀접한 섹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라든지 우리나라 삼전, 미국의 마이크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애들이 우리나라 경기 둔화, 전세계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까지 반영했다가 살짝 올랐잖아요. 하지만 경기가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또 등락이 있을 겁니다. 그냥 밑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잡아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보실 분이나 뭐 길게 보실 분은 그에 맞춰서 비중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매도의 완전 타겟이었어요. 완전 공매도 타겟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가지고 놀 때 삼성전자나 뭐 선물 말씀드리는데, 코스피 선물 말씀드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은 공매도를 많이 때리면서 지수 조절하는 걸로 써먹죠 애들이. 근데 보시면 보세요. 화수목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공매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지금 지수 상승했지만 힘 보태고 있어서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상장했을 때 아마 초기 때 한번 파신 분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절대 매수된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초기 때보다 거의 뭐 반토막 한 40% 떨어진 상태인데, 일단 이거는 지수로 보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3년이나 현대차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은 지수를 판단할 때 같이 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테마야 지금 가끔 말씀드리는데, 요번에 뭐 태양광, 풍력, 2차전지 같은 게 장 빠질 때 또 완전히 박살났어요. 제가 보고는 있었지만 사진 않았죠. 어쨌든 그만큼 등락이 심하고 또 괜찮게 보는 투자나 섹터를 들어하신 분들도 기관들도 손질을 치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섹터들이었고, 자, 바이오 말씀드렸고요. 자동차는 뭐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고, 또 원전이랑 건설 정도로 제가 섹터를 괜찮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한 종목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매매는 그래도 기분 좋게 한 30% 넘게 수익 났었죠. 제가 비중을 좀 많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제가 모트렉스랑 하잉크 코리아 두 개를 드렸어요. 신규로. 밑에 좀 사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트렉스는 급등했다가 이제 완전 많이 빠졌죠. 25,000원에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났는데, 이때쯤 사드렸다가 조금 밀리는데 비슷하게 하잉크 코리아는 이제 손흥민 관련주라 해서 토트넘이 이제 곧 또 방한을 합니다. 해가지고 친선 경기 두 개를 치르게 돼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급등했다 급나간 이후 이때 사드렸는데, 장이 많이 빠질 때, 그때 막 빠져서 10% 막 7, 8% 빠질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모트렉스를 하잉크로 다 바꿔드렸어요. 비슷한 컨셉으로 샀지만 하잉크의 수급이 훨씬 더 나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힘이 좀 더 있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테마를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괜찮은 것 같아서 3길에 사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장 빠질 때 우리 주종목이었던 그 종목으로 상한기를 또 팔아서 교체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모트렉스에서 하잉크가 그 종목 그 2배 정도 비중 됐고, 현대 그 에버 이쪽도 거의 뭐 비중이 좀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두 개 입지를 잘했습니다. 하잉크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단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모아서 위에서 많이 못 털었어요. 흥민이가 워낙 뭐 중장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빠질 때 6월 급락할 때 손도 못 쓰고 빠졌단 말했잖아요. 누림복 없이 밑에서 일단 매집이 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보니까 매집이 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등을 줄 것 같다, 한 30%에서 한 60%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뭐 사드린 게 6,000원대 후반, 7,000원 안 될 때 샀어요. 교체를 그때 사서 제가 8,000원부터 9,000원, 만원 사이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젠가 만원대 초반에 팔면서 10% 더 갈 수 있지만 다 정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30% 60% 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 정리를 잘했고, 간만에 수익이 좀 괜찮았어요. 옛날에 그 한일 사료, 우리 사료주 매매할 때처럼. 이런 것들이 보면 시장을 다 분위기를 느낀다고요.
수급이 있던 종목들도 시장이 조금 오번 주 괜찮았잖아요, 그죠? 반등을 주면서 그럴 때는 기대수를 더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도 시장 분위기만 돌아오면 사실 이런 거 많아요. 왜? 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거든.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부터 시장만 사실 돌아오면 몇십 프로 수익 날 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장이 힘들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투자가 아니라 이제 개별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봐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6월달 이 급락기에 힘들었다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시장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펀드 매니저도 시장 수익률보다 더 나는 게 목표고 상당히 힘든 건데, 어쨌든 서바이벌 잘 거쳤고 잘 살아남았고, 시장이 좋아지면서 사실 뭐 수십 프로 날 거는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희망 좀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개별 바이오도 4만원 밑에서 괜찮으니까 또 비중 맞춰라. 섹터는 괜찮고 우리 종목도 괜찮으니까 4만원 초반에서는 5만원까지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아도 하나 말씀드렸죠. 퓨런티아 이 종목은 요때 샀어요. 제가 종가 매매 들어갔는데 그 다음 빠졌죠. 빠져서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홀딩 시켜드렸고, 뭐 샀는 가격 그대로 있는데, 얘들도 지금 매집 좀 들어와요. 한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 20%, 10%, 20% 정도는 수익 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보고 나서, 근데 제가 일부러 말씀을 크게 안 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밑에 사는 게 아니라, 야, 어차피 한 1, 20% 오를 건데 지금 사도 되겠지 하면서 위에서 막 사신다고. 투자 1원칙 또 리마인더 드리는데, 투자 1원칙은 뭐냐?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야 견뎌요. 시장 보시지만 이 변동성을 누가 합니까? 암만 좋다 말을 하지만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싸게 사놔야지 손절을 하든 아주 익절을 하든 더 많이 먹고 손실을 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10% 20% 오른다 해서 야, 올라가면 더 사자, 어차피 20%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몇 프로 다 싸게 사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투자의 기본이고 시작인 거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또 시장 얘기 많이 드렸고, 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흐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정말 힘든 장 거쳐오셨고, 저도 사실 잠깐 리프레시 한다고 놀러 갔다 왔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서 조금 쉬고 온다고 제가 오전에 어디 갔다 왔는데, 쉴 때 푹 쉬어 놓으셔야 돼요. 물론 뭐 제가 더 많이 봅니다만은, 그래도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더 노력하시고, 더 보시는 분들이 분명 수익 더 많이 보신다는 걸 아시고, 투자, 자, 정신은 이 경제나 경기의 선행지수입니다. 이건 사실 잘 모르는 분 계시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 당장 우리나라가 물가가 어떻다, 뭐 경기가 엄청 나빠지고 환율 어떻게 된다, 겁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정신은 이미 그거를 다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랑 경제학자가 주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주식쟁이 정권쟁이들은 이 사람들의 심리를 봐야 돼요. 얼마나 지금 투자자들이, 왜 지수나 종목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진짜 큰 기관도 있고 큰 수급도 있고 일반 개미도 있지만, 결국은 큰 대중들의 반대에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힘들어지면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간다 하면 값하기 더 많이 올라가고, 이 선반영되는 게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사실 되게 잘 봐야 됩니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당장이 힘들다고 온갖 겁을 다 주고 있지만, 정신은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미리 빠진 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좋은 것 뻔히 알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시가 이번 달 들어서 안 빠지고 버티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경기 오를 수 있어요, 주식은 참. 그런 면을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아까 돌아가서 인플레 문제, 인플레로 인한 경기 둔화가 왔고,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까지 오는 걸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정신은. 하지만 금융위기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되게 많이 힘드셨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제가 조금 좁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마음을 조금 긴장을 푸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종목을 뽑아보니까 어쨌든
평소보다는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이제는 하지만 리스크 관련 제가 할 테니까 또 잘 믿고 따라주시면 어쨌든 최대한 수익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웠다가 비 오다 막 그러는데 뭐 다음 주는 또 계속 비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날씨는 그렇지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희망 가지시고 또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